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정되는 내용을 토대로 신년 특집 Q&A를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질문들로 구성하였어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컨텐츠로 만들거나 답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이 꽤 발생해서 생활자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매각할 건데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 네, 세금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되었어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법인은 과세되고 개인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에 기인하여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 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서 개정을 반드시 해야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편하게 가상자산을 양도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주식을 양도하려는데 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주변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할 때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이 25년 1월 1일부터 되어서 주식도 2월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양도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후에 양도했다면 증여받은 시점에 취득가액이 고정되어 세금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억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2024년 12월에 주가가 3억으로 올라 보유 주식을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 재산이 없다면 3억의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거죠. 하지만 24년이 아니라 2025년 1월에 증여를 했다면 2026년 1월 이후에 양도를 해야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매각한다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1억입니다. 주식을 증여받고 1년 뒤에도 상승이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주식을 하락했을 경우 세금 혜택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출산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제 연봉이 6,700만 원인데 7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끊겨서 걱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좋은 회사네요. 이런 회사가 많아져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법의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은 금에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네, 또한 법이 통과된 건 2025년이지만 적용 시기를 25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받은 출산장려금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와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3차례부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경정청구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주변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몇 년간 경정청구가 핫해지면서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납세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무분별한 경정청구 때문인데요. 많은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회사들과 경정청구 계약을 무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적 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지키지도 않은 채 일단 넣고 보자 마인드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신고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수적인 피해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즉 사실대로 법리를 해석하여 정당하게 경정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정 청구라는 혜택을 납세자의 권리로서 향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택을 팔았는데 수리비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 경비 처리가 되나요? 해당 경비가 자본적 지출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만 없고 계좌이체 내역 및 계약서가 있다면 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다거나 이체 내역만 있고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해당 거래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거래의 구체적 증거가 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없다면 해당 거래가 사실로 존재한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질문에는 없었지만 개정사항 중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세율과 공제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서 많이들 기대하셨었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규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언론사에서 오해 살 만한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그쵸. 심지어 신문에는 통과됐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법령을 보시면 개정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속세 신고 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에서 20%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라는 중과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적용됐던 적이 없었고 25년 12월 31일까지 또 유예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과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나은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